대장암의 약 95% 이상은 선종성 용종에서 이제 선암, 즉 대장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암으로 발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종성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대장암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게 맞고요.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의 궤양성 대장염, 크론병 등을 앓았을 때, 즉 염증성 장질환이 좀 장기적으로 앓고 있는 경우에는 만성 염증에 의한 암 발생 확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국립암센터 대장암센터 홍창원입니다. 네, 교수님, 이번 강의에서는 대장암에 도대체 왜 걸리는지 그 이유를 좀 하나하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높아질까요? 우선 대장암에서 가족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좀 보자면요. 전체 대장암 환자의 5 내지 8%는 유전성 대장암입니다. 즉 확실하게 대장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는 경우이고요. 전체 대장암 환자의 약 20%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서 가족성 대장암이라고 불리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대장암 가족력이 있을 때 대장암이 몇 배 더 생긴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참 힘들고요. 하지만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대장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그리고 자주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대장암이 음주 흡연이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많아요. 그 음주하고 흡연할 경우에 대장암 발병률이 얼마나 더 높아질까요? 음주 흡연에 대해서는 음주는 사실 뭐 몇 배를 높인다 또는 음주가 확실한 위험 요인이다 라고 아직까지 알려진 건 없고 논문마다 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음주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알코올 자체가 분해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에 의한 장 점막 자극이 있을 거고요. 또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2차 담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차 담즙산이 분비되는 것이 또 장 점막에 자극을 줍니다. 그리고 흡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대장암의 전구병변인 선종이 대장암으로 발전하는데 확실하게 빠르게 발전하는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단골로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. 포화지방, 동물성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 대장암에 굉장히 안 좋다.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이것들이 대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? 포화지방이나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했을 때 역시 2차 담즙산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것이 장 점막, 대장 점막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유발해서 이제 대장암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고요. 또 동물성 지방이나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 자체가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고 칼로리 과잉이 또 이제 비만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장암하고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면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장 건강을 위해서도 다이어트를 좀 권할 만한가요?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정도의 다이어트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. 뭐 과도하게 굶는다든지 무슨 특정한 약품을 먹는다든지 이런 건 좋지 않겠죠? 운동량 부족은 대장하고 정확하게 어떤 관계가 있나요? 네, 운동을 적절하게 하면 대장암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우리가 뭐 아침에 뭐 가령 물 한 잔을 마시고 밖에 나가서 뭐 산책을 한다든지 가볍게 조깅을 한다든지 하면 중간에라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든지 또는 집에 와서 바로 화장실 가게 된다든지 이런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. 즉 적절한 운동을 했을 때에는 장 운동을 좀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대장에 머무르지 않고 좀 빨리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.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칼로리를 좀 과잉 섭취하고 그것에 따른 비만이 대장암을 유발하는데 적절한 운동을 하면 당연히 칼로리를 좀 섭취하더라도 지금 음식을 많이 섭취했더라도 다 소비를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대장암 위험도를 높이는 것에 반대로 오히려 낮출 수도 있겠죠. 예. 또 다른 원인으로 염증성 장질환, 대장용종 이런 것들이 얘기되기도 하는데 이런 게 전부 다 대장암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나요? 네, 대장에 생기는 용종 중에서 특히 선종이라는 용종이 있는데요.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선종성 용종이죠.
대장에 생기는 선종성 용종의 몇 프로가 대장암이 된다라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장암의 약 95% 이상은 선종성 용종에서 이제 선암, 즉 대장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암으로 발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종성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대장암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게 맞고요.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크게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이 있는데 7년 이상의 궤양성 대장염, 크론병 등을 앓았을 때, 즉 염증성 장질환이 좀 장기적으로 앓고 있는 경우에는 만성 염증에 의한 암 발생 확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 외에 꼭 기억해야 될 대장암 예방 수칙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? 일단은 음주 흡연 당연히 피해야 될 거고요. 앞서 말씀드렸던 적절한 운동, 그리고 비만이 되는 것을 피하고요. 그리고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드시는 것은 좀 도움이 되는 편이고요. 왜냐하면 아무래도 섬유소를 많이 드시면 지방이나 또는 우리 뭐 발암물질 같은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섭취하게 됐을 때 섬유소가 그걸 흡착해서 대장에서 대변과 함께 빠져나간다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. 먹는 항암제가 대장암에서도 대표적인 약이 있는데요. 모든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경우에 주로 쓰기 때문에 환자분이 먹는 항암제를 하겠다라고 본인이 정할 수는 없고 이제 항암 치료하시는 선생님하고 상의하에 병기라든지 뭐 그분의 어떤 지역이라든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병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정해야죠. 방사선 치료라고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가 있고 양성자 치료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,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를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어떤 부위 암에다가 이제 방사선을 쪼인다고 할지라도 그게 몸 밖에서 쪼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피부 쪽에 피부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전신적인 피로감이라든지 식욕부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전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뭐 함부로 어디 가서 뭐 약을 드시거나 뭐 보약을 드시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담당 의사랑 상의를 해서 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요. 담당 의사의 치료 권유가 사실 가장 좋은 치료니까 잘 따라서 하시고 본인의 뭐 섣부른 선택으로 중요한 치료를 꼭 해야 되는 치료를 놓친다든지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생명에 지장이 있잖아요. 그래서 네,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